네,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2020년 미국 대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 또 주말 동안에 한참 선거 유세에 그 박차를 가했을 텐데요. 이제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미국 대선이요. 우리가 언론으로 접하는 또 내용과 현장에서는 좀 다르게 느끼는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유세 현장 어떻습니까? 우선 지금 선거판은 누차 설명드렸듯이 뭐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도 그렇고 네, 선거판을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트럼프 후보가 뭘 어떻게 어디서 하느냐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많이 반응 오고 이게 이제 이번 선거판인데 네, 와 진짜 그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네. 그 지난 주말에도 트럼프 대통령 선거 유세를 보면은 예, 야, 저렇게 힘이 좋나 예, 연세가 높잖아요. 예, 74. 그러면 뭐 하루에 한 시간 무슨 강연을 한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 정도 잘하는 게 달 텐데 예. 그런데 지난 토요일은요 네 군데를 했어요. 와, 네 군데도 뭐 그냥 한 군데 네 군데가 아니라 네. 프, 프로리다에 가서 뉴욕의 주민등록을 프로리다로 옮겼어요. 오, 트럼프 대통령 이제 프로리다 중요하니까 네, 자기 그 골프 리조트 있는 데다 옮겨가지고 거기 가서 사전 투표를 했어요. 조기 투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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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조기 투표하고 그다음에 프로리다에서 유세를 하나 하고 네.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가가지고서 유세를 했죠. 와, 아, 그다음에 입니다. 위스콘신인가로 갔어요. 네,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갔어요. 네, 펜실베니아에서 한 11시 반 정도에 백악관에 복귀했습니다. 네, 각 유세할 때마다 거의 1시간 이상씩 네, 혼자서 마이크 잡고서 막 큰 소리로 연설을 하잖아요. 네, 야, 이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렇기 때문에 네, 지난 토요일 그리고 주일날도 지나고 오늘 월요일 트럼프 캠프에서 나오는 얘기가 네, 목표를 이룬다. 그러니까 막판 경합주 뒤집기에 성공한다라는 얘기들을 막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자기 선거가 저도 이긴다 그래야 되는 거니까 어디까지 신뢰하고 믿는 건 모르지만은 좀 현장의 분위기 상황은 그렇고 조 바이든 후보는 하루에 한 건 정도 합니다. 네, 한 건 정도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양쪽 후보가 가장 치열하게 공을 들이는 데가 펜실베니아입니다. 시간이요. 네, 예. 그래서 현장의 분위기는 네, 현장만 보고 각 캠페인 캠프가 움직이는 걸 보고 서로 공방전을 하는 거 보면은 어, 트럼프 쪽에서의 막판 뒤집기 가능하다, 우리 할 네. 거다라는 게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두 양 진영 간에 다른 전략으로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지난 목요일 날 2차 대선 토론회를 보고 나서 이번에는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덜 공격적이고 힘을 좀 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뭔가 새로운 전략이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양측 캠페인 본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어, 사실 일주일 남겨놓고 뭐 특별한 무슨 전략 뭐 이렇게 할 겨를이 없습니다. 네, 무조건 유권자들을 많이 만난다. 네, 많이 만나고 주도한다. 나에게 주목시켜라가 이제 막판의 선거의 모든 그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미 뭐 원래 양쪽 캠페인 캠프의 그 전략을 갖고 계속해서 봤어야 돼요. 네, 설명드렸듯이 조 바이든은 이번은 좀 특별합니다. 전문가들이 아무도 예상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선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엄혹한 팬데믹 상황에서 이 대통령 선거를 치렀던 이런 경험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특별한 상황의 선거기 때문에
우선 출발할 때 조 바이든 후보는 네. 민주당의 조 바이든 쪽에서는 방역이 우선이다. 네. 누구든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안 된다.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방어하는 내용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한다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트럼프로서는 이 팬데믹만 안 왔으면은 선거를 다시 대통령이 되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네. 왜냐하면 현직이 또 대통령이 되는 거는 거의 웬만하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 선거에서 거의 80% 이상 중요한 이슈인 경제 문제, 네. 경제 문제는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오기 전에 실업률이 낮아지고, 그 그렇죠. 다음에 이 증권시장 활성화가 됐고, 모든 경기 지표가 높고, 예, 그리고서 하도 지난 3년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나 때문에 잘 살게 됐다, 나 때문에 경제가 좋아졌다, 나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생겼다, 막 너무 반복해서 대통령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렇잖아요. 같은 얘기도 사실과 다르게 반복해서 하면은 애들 갖다 놓고서 요만한 애들 갖다 놓고 와, 야, 너 어떡하니? 어유, 너 그냥 막 이러면서 슬픈 얘기하면서 막 그러면은 그냥 울어버리잖아요. 이런 효과가 있었어요. 트럼프 3년 동안. 네. 그래서 이 재집권 한다라는 게 그냥 거의 확실시 됐었는데 네. 이 감염병 상황이 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큰일 난 거야.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 굉장히 힘드니까 네. 시민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감기보다 좀 독한 그런 독감이니까 금방 갈 겁니다. 네. 그러면서 정말 감염되는 걸 예방하려면 음. 경제 문제도 같이 가야 된다. 네. 경제를 닫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크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네. 네. 그게 양쪽 캠프의 큰 줄거리 중에서 다른 전략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죠. 네. 마스크를 쓰면 안 되잖아. 네. 트럼프는. 네. 해놓은 얘기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세장에 가면은 마스크를 하고 갖다 벗어가지고 던지고 뭐 이제 이런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전략에 실패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본인이 한 달 놔두고 확진자가 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할 때 대통령은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네. 저 하나도 책임 못 졌는데 어떻게 이걸 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가치 자체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맞는 말인데요. 근데 이 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겪고 있는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빨리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마스크 벗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트럼프의 전략에 공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을 공략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팍스뉴스 같은 걸 보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예감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는 막판 뒤집기를 위한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뭐 지금 전문가들은 막판 뒤집기에 특별한 게 뭐가 있겠는가. 네, 네. 그리고 뭐가 있어도 역대 선거 중에 아무리 뭐 큰 거가 있어도 잘 유권자들한테 안 맥히는 선거라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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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미국이라는 데 선거판의 가장 중심에 이만큼 트럼프라는 현직 대통령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미국이라는 나라, 여태까지 미국을 만들어서 이렇게 유지해온 나라, 이 내용하고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상반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네, 이번 선거는 이러한 상황, 여태까지 미국이 온 길 그대로 보호하고 갈 건가? 아니면 트럼프 같은 리더십이 와가지고 트럼프가 주창하는 내용으로 새로 짜가지고 앞으로 갈 건가? 네, 그래서 국가의 영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나라를 살리느냐 아니면 아니냐라는 걸로다가 민주당 쪽에서 많은 표현을 하죠. 네, 바이든을 찍을 건가, 트럼프를 찍을 건가, 네, 지금 상황에 어느 리더십이 더 맞는가 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거 갖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방향에 만들 건가, 트럼프의 방향으로 만들 건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대 후보에 대한 아주 치명적인 어떤 한 방이 나와도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안 주고 이미 유권자들 마음에는 나는 어떻게 생각하니까 누구를 찍을 거야가 정해졌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미 6천만 명 이상이 벌써 그 사전 투표로 다 했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투표를 하면 나를 찍을 사람들을 투표를 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선거운동을 하죠. 네. 박스뉴스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이제 그 트럼프 쪽에 응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박스뉴스는 지금도 보면은 이 트럼프의 막판 뒤집기가 가능한 걸로다가 방송국을 만들어서 많이 나가요. 네. 네. 그러니까 또 상대적으로 CNN을 보면은 네. 박스뉴스가 훨씬 더 시청률이 많고 파워풀하죠. 네. 근데 CNN을 보면 또 CNN은 반대하죠. 트럼프 문제를 계속. 그러니까 CNN은 모든 방송의 중심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한 내용들이 음, 주를 이룹니다. 그걸 가지고 선거를 설명하고 선거 유세를 그 바이든을 얘기를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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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이 유동표,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표가 적은 숫자로 지금 잡히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 내외라고 했는데 최근 조사를 보면 한 6% 정도가 아직 뭐 표심을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이미 6천만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과연 이 결과가 민주당 측에 유리하다면 이미 어느 정도의 승부가 갈린 거로 보이긴 하는데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러니까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고 네,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전에 비해서 투표율은 굉장히 올라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 쪽이 훨씬 유리하게 투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누가 봐도 지금 지지율을 놓고 보고 지금 판세를 놓고 볼 때는 네, 아,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근데 그 원인이 출발점은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그랬지만 네, 좀 자세하게 보면은 투표 방식의 문제가 있는 거죠. 투표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이 우편 투표라는 것 때문에 트럼프는 너무나 억울한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보면 우편 투표가 문제가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지난 주말서부터 뉴스에 이 우편 투표 사고, 그다음에 사전 투표의 분쟁 사건 네, 이런 케이스가 많이 보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치열하게 양쪽 후보가 다투는 지역에서 이런 사건이 너무 많이 나요. 네, 일요일 날 이 뉴욕 맨하탄에서는요, 뉴욕 근교에 있는 트럼프 열렬 지지층들이 왕창 모여가지고 맨하탄 도심으로 들어왔어요. 네, 뭐, 이 차 타고 위에 성적이 휘날리면서 트럼프 구호를 가지고 왔거든요. 소리를 지르고. 네, 그러면 맨하탄 시내 안은, 뉴욕 시내 안은 거의 다가 바이든 지지자고 트럼프 반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충돌이 나가지고 굉장히 큰 유혈 충돌이 나가지고서 경찰 동원되고 뭐 잡혀가고 그런 사건이 났거든요. 네, 이게 이번 선거판을 설명해 주는 광경이에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고 우편 투표 때문에 우편 투표는 눈에 보이게 문제도 많고 이런 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는 트럼프 쪽에서는 지금은 이렇게 치열하게 박빙으로 싸우는 지역에서 이 우편 투표, 사전 투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트럼프가 굳히고 있구나. 이런 게 이제 선거 일주일 놔두고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네, 이제 저도 이민자로서 이제 LA에 오래 살다 보니까 앞서 이민 오신 분들의 노력과 그 피땀 어린 정성으로 LA는 물론이고 한인 커뮤니티, 미국 전국 각국의 그 지역적으로 이 한국인들의 경제적인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를 하게 돼요. 이제는 우리가 정치력도 신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번 대선에서 상하원 투표도 같이 하게 되잖아요. 우리 한인 후보들 다른 때 비해서 좀 많이 지금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우리 그 한인
그 후보들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가요, 지금? 아, 이번에 우리 눈에 확 들어온 거는 네. 연방 하원에 도전한 한인들이 5명이에요. 오, 5명이나 됐다. 많았습니다. 근데 네, 사실 미국에서 이 본선거까지 후보가 되는 게 일단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출마했으면은 네, 이번 선거에 후보로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예선을 거치기 때문에 지역에서 네, 그러니까 이미 자격이 있고 많은 걸 거쳐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게 네, 5명이에요, 연방의원. 네, 연방의원 한 명이면 못하는 게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명이 중요합니다. 워싱턴에 오면 네, 동료 의원들이 하원이니까 지금 5명의 하원 후보가 있으니까 연방 하원은 435명이에요. 네, 한 명의 힘이 435명과 맞먹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의원이 되면은 같은 동료 의원의 얘기를 안 들을 용기 있는 의원이 없는 거예요. 네, 옆에 의원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의정 활동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의원이 뭔가를 도움을 요청하면 이거를 웬만하면 다 들어야 됩니다. 네, 한 사람의 힘이 센 거예요, 영향력이. 네, 그래서 이 한 사람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네, 우리는 1992년에 LA 쪽 지역구 있었던 존 킴이라는 분이 3번을 한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20년 지난 2018년도에 여기 우리 동네에서 2세 후보 앤디 김이 드디어 연방의원 20년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요번에 5명이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5명이 왔으니까 굉장한 일입니다. 네, 사실 미국의 정치 이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들은 야, 미국의 한인 사회가 되게 세다. 스스로 이런 자랑스러움 같은 게 옵니다. 아시는 분들은 그게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얘기가 있냐면 자, 아시안 그룹 중에서 비교하면 아시안 중에서는 중국이 있죠. 필리핀이 있고 그다음에 인도 있고 그다음에 베트남이 있고 한국이 있고 일본 있고 이래요. 이 크기가. 네, 어느 한 커뮤니티에 연방 의원이 한 명이 있으면은 네, 그 커뮤니티의 정치 점수를 90점 해줘요. 어, 없으면은 빵점이에요. 네, 2명이면 91점이에요. 3명이면 92점.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0년도 5명 연방의원에 도전했다는 자체가 네, 미국에 있는 한인사회의 정치적인 힘이 결집된 걸로 말할 것 같으면 역사적으로 2020년 전과 후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겁니다. 네, 현직인 앤디 김이 뉴저지에서 거의 유지하는 걸로 확정이 돼요. 네, 한 5 내지 6% 앞선 지지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 지역이 군인 지역입니다. 네, 군사 지역이 아니고 군인 가족들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네, 대개. 네, 예, 그러니까 은퇴한 군인이라든지 그 가족이라든지 예, 네, 군인을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룹들이라든지 네, 이런 게 많으니까 앤디 김의 전공은 군인들의 복지, 네, 군인들의 안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보장해 주는가가 전공이에요. 그래서 국방위원회에 있어. 네, 그러니까 당이 바뀌고 들어갔어도 지역 국민들을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잘 살폈기 때문에 지난번에 팬데믹 때요. 예산을 2조 2천억 만들 때 국방위원회 대표로 앤디가 가가지고서 군인 가족들을 하자 이거를 민주당에서 내세웠죠. 네, 그런 걸 가지고 안정되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시애틀에서 나온 스트리랜드는 이미 그 현직이 없는 상황에서 예선 때 1등을 해가지고 이미 정해졌습니다. 결정되고. 벌써 2명이 됐죠. 네, 그 다음에 LA 더 잘하실 겁니다. LA의 그 오렌지 카운티 쪽에 있는 2분, 네, 영킴과 미셸 파. 시작하고. 이분들도 그 예선을 보면은 굉장히 당선 안정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죠. 공화당 지역에서 잠깐 민주당한테 뺏겼던 지역에 공화당 후보로 예선에서 이겨가지고 올라왔는데 네, 이번에는 공화당 지역이
회복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공화당 대통령 현직이 있으니까. 네. 이걸 지키면은 그 지역 공화당원들이 많이 나와서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고, 네. 준비도 잘 돼 있고, 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지미 고메즈 지역구의 앤디 김이라고 2세 네. 변호사 나와서 하죠. 네. 이 민주당 안에서는 가능성이 4명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지지만 제일 라이징 스타입니다, 사실. 네. 제일 페이머스한 후보예요. 네. 앤디 양이라고 대통령 후보에 나갔던 대만계 후보 있죠. 적극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애시안들 2세들은 그, 데이비드 김으로 아주 굉장히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니까 젊었으니까 앞으로 보면 5명 후보가 다 의미가 있고 다 귀하고서 다 퀄리파이 된 후보들이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보고 과연 연방의회에 한인들이 얼마나 진출을 하고 네. 힘을 발휘할 건가 굉장히 가슴 설레이는 그런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5명의 그 후보들이 다 당선이 될 경우에 우리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에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많은 풀뿌리 운동들 그것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전문화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워싱턴에서 애써서 하려고 그러는 거는 네. 전문성입니다. 네. 한인들의 유리한 법안이 상정이 되고서 통과되도록 네. 한미 관계가 좋아지도록 하는데 한인들이 목소리는 지금 많이 내요. 네. 네. 훈련이 돼서. 그런데 이거를 잘 포장을 시키고 프로답게 만들어서 갖다 줘야 이걸 받아요. 네. 네. 한인사의 맹점은 약점은 극복해야 되고 반드시 이루어야 될 거는 네. 전문성입니다. 네. 그래서 워싱턴에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는 네. 우리들의 힘을 초당적으로 네. 한인사의 권리와 이익의 문제 네. 놓고 우리 출신국가, 한국과 미국과의 좋은 관계라는 내용들을 얼마나 잘 문서화 만들고 법안의 초안을 잘 만들어가지고 편안하게 의원들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법제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문성. 네. 5명의 한인, 4명의 한인 연방의원들이 들어와서 된다면 우리 같은 기관들의 활동은 좋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거죠. 네. 네,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 모든 희망적인 이 길의 시작은 투표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만 저희 지속적으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주 한인 유권지연대 김동석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